네, 진사로입니다. 75회 한능검 기본 11번부터 해설 강의를 계속하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에서 다까지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장수와 재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최충원을 비롯해 각자의 주인을 없애고 노비문서를 태워버리자라고 만적입니다. 봉기를 모의하신 노비죠. 특히 만적은 최충원의 산노비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요거는 그러니까 최충원 시기, 최씨 무신정권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곳 서경에 대위국을 세우고 연호를 천계라 하겠노라 묘청입니다. 요거는 이제 묘청의 난이죠. 서경천도운동 마지막의 묘청의 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경에서 난을 일으켰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문신은 보이는 대로 모두 없애라. 요거는 무신정변입니다. 이때까지 이제 무신들은 차별을 크게 받았어요. 그래서 부글부글 하고 있던 차에 이제 이 정변 직전에 보현원이라는 절에서 이제 수바키 맨손 격투대회를 열었는데, 여기서 이제 늙은 무신 이소응이 젊은 무신의 힘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물러나니까 이제 할례라는 문신이 와가지고 이소응의 뺨을 쳤어요. 근데 이 할례라는 문신이 굉장히 나이도 젊고, 직급도 낮은데 이소응이라는 무신의 당시 상장군의 뺨을 그냥 올려버렸는데, 왕이랑 다른 문신들이 막 웃고 낄낄거리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안 그래도 정변을 일으킬까 말까 막 이러고 있던 차에 이제 그게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바로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정중부죠. 이때 이제 처음에 정변을 일으켰을 때 정중부가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 정변을 지휘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일어난 순서는 요 묘청의 난 하면은 요거는 문벌 사회 때예요. 문벌이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요 무신 정변은 이 문벌이 종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문벌 귀족들이 싹 다 이제 죽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뒤에 무신 정변이 일어났고, 최씨 무신 정권은 그 뒤에 수립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다, 가 순서라는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 갈게요. 자, 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개태사라는 절이 나왔습니다. 이 개태사는 가가 후삼국을 통일하고 창건한 유서 깊은 사찰입니다. 석조열의 삼존입상 5층 석답을 비롯한 개태사 관련 유물들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가는 후삼국을 통일했다라는 데서부터 알 수 있죠. 고려의 태조 왕건입니다. 뭐 아까 공산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근데 그거는 사실 후백제 견훤이겠네요. 그리고 요 태조 왕건은 고창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이 태조 왕건에 대해서는 업적이 굉장히 많죠. 뭐 후삼국 통일도 있고 북진 정책 서경 중시한 거, 그다음에 후녀 10조 같은 게 대표적이고, 그 외에는 이제 호족에 대한 포용 및 견제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호족의 포용은 역분전, 그 다음에 결혼 정책, 그 다음에 사성 정책. 이제 역분전은 공로에 따라서 수조권을 지급한 거예요. 그리고 이 결혼 정책은 이제 유력한 호족의 딸들과 왕건이 결혼을 했다라는 거죠. 부인이 29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성 정책은 이제 유력한 호족에게 성을 내렸어요. 왕씨 성을 내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명주, 그러니까 강릉 쪽 지역의 대호족이었던 김순식에게 왕시성을 내렸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발해의 마지막 세자였던 대광현이 귀순을 해오니까 그 대광현에게도 왕치성을 내렸었어요. 뭐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견제 정책으로는 사심관 제도랑 기인 제도가 있어요. 자, 요 사심관 제도는 한 지역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이제 크게 주는 그런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책임을 무겁게 얹었던 제도. 그래서 호족의 견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 요 기인 제도 같은 경우에는 유력한 호족의 자녀들을 수도 개경에 와서 살게 만든 그런 일종의 인질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제도를 시행했는데, 그게 이제 선지에 있죠. 3번입니다. 사심관 제도를 시행하였다. 특히나 경주 지역의 사심관은 기억하셔야 돼요. 김북.
요분은 경순왕이에요. 신라의 마지막 왕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거제를 도입하였다. 광종이고요. 농사식서를 편찬하였다. 세종대왕 때입니다. 북한산에 순수비를 건립하였다. 요거는 진흥왕이죠. 다만 심화시험을 준비하시는 학생들을 위해서 한마디를 더 드리자면 이 북한산의 순수비, 요 비석이 이제 순수비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게 조선 후기예요. 이거를 고증하신 분이 그 추사 김정희 선생이십니다. 이 김정희 선생께서 이제 금석과한록이라는 책에서 그 고증했다. 북한산에 있던 비석에 탁본을 찍어서 글자를 읽어봤더니 요거는 신라의 진흥왕이 순수하고 세운 비석이다라는 것을 고증을 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3번 가에 들어갈 기구로 옳은 것은 했는데, 자, 원 간섭기의 고려는 금은을 비롯하여 인삼, 매 등의 특산물을 원의 조공으로 보냈습니다. 특히 충렬왕 때는 매 사냥과 매 사육을 담당하는 가를 두어 사냥매를 원에 바치기도 했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매 사냥, 매 사육을 담당하는 기구라고 보면 되죠. 요거를 이제 간단히 응방이라고 합니다. 2번이 정답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원 간섭기에는 이런 응방도 운영이 됐었다라는 거죠. 자, 다른 거 보자면요. 요 도방은 그 고려 무신 정권 시기의 경대승. 이 경대승이 이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이제 조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정방은 그 최씨 무신 정권의 최후. 요 최씨 무신 정권의 최후가 인사행정을 총괄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다가 설치했던 기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 중방은 뭐 무신 정권 이전부터 있었던 무신들의 회의 기구예요. 물론 이제 그 무신 정변 이전에는 큰 힘은 없었어요. 뭐 중방에서 어떤 중요한 의사를 결정했던 것도 아니고, 이제 그때는 뭐 이렇게 도병마사, 제추회의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게 훨씬 더 중요했겠죠. 근데 이제 무신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이 중방의 기능이 조금 강화가 됐다가 이제 최후 시기에 오면서 이제 정방을 설치해서 인사행정을 총괄하게 되는 이런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자, 여기서 매사냥이라는 거는 매를 잡는 게 아니라 매를 이용한 사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문제는 응방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14번 갈게요. 자, 학생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인물로 옳은 것은, 자, 공민왕 때 침입한 홍건적을 물리치는데 큰 공을 세웠다. 우왕 때는 홍산에서 왜구를 격파하여 큰 승리를 거뒀다. 우왕과 함께 유돈 정보를 추진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냥 바로 말씀드릴게요. 홍산에서부터 왜구를 격파했다라는 거에서 이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했던 최영 장군입니다. 1번이 정답이에요. 우왕과 함께 유돈 정보를 추진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그 장군들로 봤을 때 이제 뭐 원탑이 최영, 그 다음이 이성계 뭐 이랬어요. 근데 이 우왕 시기에 이제 명나라가 건국이 되면서 그 고려한테 철령 이북 지역 내놔라 그래요. 공민왕 때 공격해가지고 찾아왔는데 내놓으래요. 원나라가 갖고 있던 땅인데 우리가 원나라를 대신하게 되었으니 너네가 그 땅을 내뱉어야 돼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열이 받죠. 그래서 이제 우왕이 유동정보를 이제 추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최영 이성계를 갖다가 보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최영이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우왕이 최영한테 경은 있어 주시오. 경마저 가버리면 나는 어찌하란 말이오. 이래가지고 우왕이 이제 결국 최영은 잡아 앉히고 이성계를 총사령관으로 해서 유동정보를 보냈다가 위화도 회군으로 백해서 돌아오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이규보 이분은 그 강화도 천도를 했던 그 시기에 이제 특히 많이 활동하셨던 학자예요. 이제 그 대표적인 저서로 동명왕편이 있습니다. 이게 심화시험에서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동명왕, 고구려의 건국시조, 주몽이잖아요. 그래서 그 주몽의 일대기를 수록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고구려 계승의식을 좀 더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라는 거고, 이 정도전, 뭐 조선의 설계자죠. 이분에 대해서는 책은 2개가 있어요. 조선 경국전,
법책이죠. 법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불교를 비판한 책, 불시잡변. 이렇게 두 개는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 최무선 장군이기도 하고요. 이분은 화약의 아버지입니다. 화통도감. 또 하나가 있다면 진포대첩. 진포대첩으로 왜구를 격퇴할 때 화포를 사용을 해요. 그게 이제 다 이 최무선 장군의 공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고려 전기의 대표적인 석탑이고 송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고 각이 많고 층이 여러 개인 탑이다. 청동으로 만든 풍경과 금동 머리 양식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거를 따로 공부를 안 했어도 이름을 잘 보면 각이 많고 층이 여러 개다라는 데서 이제 이 중에 가장 그런 걸 찾아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 월정사 8각 9층 석탑입니다. 3번이요. 이게 이제 고려 전기에 만들어졌고 특히 이제 송나라 영향도 받았다 이건데 각이 많고 층이 여러 개니까 8각 9층 석탑 이렇게 보면 되죠. 제가 이제 그 한 달 정도 됐나 그때 이제 평창에 갔어요. 이 월정사 8각 9층 석탑을 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물론 이 월정사에서 좀 더 이제 그 오대산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 상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원사 동종. 이것도 이제 그 신라 시대 때 만들어졌던 이제 범종인데 그것도 한번 구경하고 그러려고 일부러 저기 평창에 오대산 국립공원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8각 9층 석탑을 두 눈으로 직접 봤죠. 근데 제가 여기 매달린 게 뭔가 하고 풍경이라는데 어떻게 생겼나 하고 자세히 구경하고 싶어서 갔는데 이 보니까 진짜 이게 마음이 좀 차분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분 좋게 보고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주 고달사지 승탑. 요거는 뭐 이 탑을 외울 필요는 없고 여기서 중요한 건 승탑이요. 요거는 선종의 영향이 있다. 선종과 관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선을 중시하는 그 종파가 통일시대 말기부터 나왔죠. 그래서 그 선종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있는 요 개성의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고려 후기 원나라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게 10층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9층 석탑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홀수 5층이든 3층이든 뭐 9층이든 홀수였는데 이제 짝수가 된 게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가겠습니다. 밑줄 그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죠. 고려는 몽골의 침입에 맞서서 싸우던 시기에 불교의 힘으로 외적을 물리치고자 팔만대장경을 만들었다. 자, 경판의 서체가 한 사람의 솜씨처럼 일정하고 오탈자가 거의 없을 정도로 정교하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몽골의 침입에 맞서서 싸웠고 팔만대장경이 조판됐다.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몽골 침입 시기에 관련된 걸 찾아주면 되겠는데 이제 이것도 정답 찾기가 어렵지는 않네요. 요때 이제 정부 조정은 강화도로 들어가서 박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몽골이 강화도 쪽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대신에 한반도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게 됩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백성들이 항쟁을 벌였는데 대표적으로 처인성 전투랑 충주성 전투 이게 전부 다 김윤후 이분께서 하신 전투예요. 정답은 3번입니다. 김윤후가 처인성 전투에서 활약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 몽골의 최고의 장수였던 살리타를 이제 이 김윤후 부대가 죽여요. 그래서 이 전공을 인정받고 요 김윤후 당시에 승려였습니다. 스님. 이 스님께서 장군 직위를 얻게 돼요. 충주산성의 방어별감이 돼서 이제 그쪽으로 부임을 하는데 또 충주성 전투를 벌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승리를 거두셨어요. 자, 송시열이 북벌을 주장하였다. 요거는 이제 병자호란 뒤의 일이죠. 병자호란의 영향입니다. 허준이 동해보감을 저술한 거는 광해군 집권 시기에 있었던 일이고요. 망이 망소이가 공주 명학소에서 봉기하였다. 요거는 그 무신 집권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의방, 정중부, 이의민, 경대승 이런 사람들이 서로 권력 다툼을 하고 있던 최씨 무신 정권이 수립되기 전에 이 봉기가 있었습니다. 그 만적의 봉기 모의 그 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 17번 갈게요.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자,
작품명이 척경입비도래요. 자, 이 그림은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북관유적 도첩에 실려있는 척경입비도입니다. 가가 여진을 정벌하고 동북구성을 개척한 후 고려의 경계라고 새겨진 비석을 세우는 장면을 담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분은 바로 나와야 됩니다. 여진 정벌 및 동북구성 개척하면 여진족 킬러였던 윤관, 이분이죠. 자, 윤관 이분께서 그 여진족 킬러가 되실 수 있었던 게 그 별무반을 설치하자라고 건의를 해요. 그러니까 별무반 설치, 그 다음에 여진 격퇴, 그리고 동북구성 설치. 뭐 이분은 장군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대단한 문관이었습니다. 이제 말년에는 그 문화 시중, 그러니까 최고 지위까지 역임을 하셨던 그런 문관이기도 하죠. 뭐 어차피 고려에선 문관, 무관의 구분이 그렇게 크지도 않았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윤관에 대해서 찾아주면 되겠는데 말씀드린 거에서 정답은 나오죠. 3번입니다. 별무관 설치를 건의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대마도를 정벌하였다. 장군으로 보자면 두 분이에요. 박위. 이제 고려 말 그 창왕 시기 정도로 보면 돼요. 왕까지는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종무 장군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세종대왕 때예요. 자, 강동 육주를 확보하였다. 서희. 외교 담판을 통해서 강동 육주 확보하신 분이죠. 1, 2천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태조 왕건. 근데 여기는 피처링 견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공고신일 이래가지고 공산전투, 고창전투, 신라멸망, 1, 2천 전투 이렇게 이제 후삼국 통일관청의 순서를 기억을 합니다. 이게 한능검 시험 때문에 그렇게 보통 기억을 하는데 이 신라멸망 직전에 견훤이 신검에게 왕자리를 빼앗기고 이제 금산사에 유폐됐다가 거기를 탈출해서 고려로 와가지고 왕건에게 귀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건이 견훤을 엄청 이제 반갑게 맞이해가지고 막 상부로 대접하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 그러면서 그 후백제 2대왕 신검이 이제 군대를 규합하죠. 그래서 1, 2천에서 고려 부대랑 신검 부대가 맞붙습니다. 근데 그 고려 부대에서 선봉을 섰던 분이 바로 견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후백제 부대가 견훤을 보고서 이게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병사들은 견훤이 내게로 와라 막 이렇게 하니까는 무기 다 갖다 버리고 견훤에게 달려갔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1, 2천 전투는 그 양측이 전부 다 10만 가까운 대군이 붙었지만 싱겁게 고려의 승리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면서 후삼국이 통일되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8번 갈게요.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고려의 승려, 대각 국사, 문종의 아들 다 나왔네요. 자, 요거 의천입니다. 자, 대각국사 의천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보면은 그 신편 제종 교장 총록을 간행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교장이에요. 이 교장을 간행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심화시험 대비해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 외에 이제 뭐 동전을 만들어 사용할 거를 주장했다라든지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이제 가가 비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 들어갈 게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정답은 그 1번이에요. 천태종을 창시했다가 일단 들어가는 거고, 또 있다면은 이분이 이제 그 수행 방식으로 교관 겸수 이런 수행 방식을 주장하셨어요. 이게 이제 그 교종 중심의 선종 통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후기에는 뭐 진울이나 이런 스님들 나오시는데, 이 진울 스님 같은 경우에는 선종 중심으로 교종 통합하려고 하셨던 그런 분이죠. 이제 그런 데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의천에 대해서는 중요한 게 교종 중심의 선종 통합, 교관 겸수, 그 다음에 천태종을 창시했다. 그리고 이제 교장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이거는 의천 스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국유사를 저술했다. 이거는 이제 일현 스님이고요. 수선사 결사를 재창했다. 이거는 이제 진울.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분입니다. 화통덕원 설치의 권위 앞서 나왔죠.
그 그림까지 나왔죠. 최무선 장군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9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사건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죠. 자, 단종 유배지였던 영월 청령포래요. 자, 수양대군은 가를 일으켜 권력을 잡은 이후에 단종을 이곳으로 유배 보냈습니다. 지금은 수려한 풍경으로 인해 관광객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수양대군이 권력을 잡은 사건을 뜻합니다. 바로 말씀드리자면 계유정난이에요. 정답은 3번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이렇게 한자를 나중에 뜻을 풀어보니까 이 정자가 깨끗할 정자예요. 그러니까 난을 깨끗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당시에 백성들도 그랬고 이렇게 집현전 학사들도 그랬고 이게 이제 난을 깨끗하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종이 당시에 성리학적인 그 논리로 보자면은 정통성이 완벽했던 왕이기 때문에 이제 이 단종을 몰아내고 세조 수양대군이 정권을 잡을 만한 명분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좀 이제 안타까운 왕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아무래도. 자, 어쨌거나 이 수양대군이 일으켰던 게 계유정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갑자사화는 연산군 때 일어났죠. 폐비 윤씨 사사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면서 김갱필과 같은 살인이 처형된 거. 그 다음에 요 경신환국은 그 이제 허적이나 윤유 같은 남인들이 날아간 숙종 때 있었는데 허적이나 윤유 같은 이런 남인들이 날아갔어요. 이제 그리고 서인들이 주로 이제 정권을 잡게 됐는데 나중에 기사왕국 때는 또 반대로 이제 서인들이 날아가고 남인들이 다시 정권을 잡고 마지막에 이제 갑술왕국이 일어나죠. 그때는 이제 남인이 최종적으로 몰락, 서인들이 정권 장악 이렇게 이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기의 예송은 현종 때예요. 그래서 이게 그 자의대비가 이 현종의 아버지 효종이 돌아가셨을 때 자의대비가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되느냐를 놓고 서인과 남인이 이제 논쟁을 펼쳤던 그게 예송이죠. 그래서 기의 예송은 효종이 돌아가셨을 때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갑인 예송은 효종의 부인이 돌아가셨을 때 있었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갈게요. 밑줄근 사절단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자, 말을 타고 고개를 선보이는 마상제의 모습을 그린 건데 에도막부의 요청으로 조선이 파견한 공식 사절단에 포함되게 됐는데 이들이 펼친 특별 공연은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에도막부의 요청으로 조선이 파견한 공식 사절단. 이 에도막부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이기 때문에 그 임진왜란 뒤에 정권을 잡았던 사람. 그들의 막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광해군 시대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의 외교 사절단은 우리가 통상 조선통신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이 통신사가 정답이고 이게 개항기 시기가 되면은 수신사. 이게 이제 개항식이에요. 일본. 여기 있네요. 이 수신사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일본의 선진 문물을 받는다라는 개념이라서 수신사. 이 통신사는 중국의 선진 문물을 우리가 받아서 일본에게 전해준다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고 이 연행사는 청나라. 이 영선사도 물론 청나라입니다. 요건 이제 조선시대. 그리고 요거는 개항시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요 연행사는 조선시대 후기예요, 주로. 후기라서 그때 이제 여기 연행사로 갔다 왔던 뭐 연안 박지원이나 뭐 박재가 이런 분들이 이제 북학파 이렇게 해가지고 청나라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 뭐 이런 입장도 취하셨고 그 다음에 요 영선사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목적이 있었죠. 신식무기 제조 기술을 배워와라 라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기기창 설립으로 이어져요. 이 정도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21번부터는 또 다음 영상을 통해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